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은 현재 글로벌 특수 제조 시장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최신 거시 경제지표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력을 갖춘 국가들조차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고도 원하는 재화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방비 지출은 최근 연간 2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냉전 이후 역사상 최고치의 데이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 유동성이 시장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첨단 제조물의 인도 물량은 폭증하는 수요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의 이면에는 생산 슬롯이라는 거대 중공업 특유의 구조적 병목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첨단 해양 시스템과 같은 고도의 복합 제조 산업은 일반 소비재처럼 단기간에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대한 건조 도크, 수십 년간 축적된 숙련된 엔지니어링 인력, 그리고 수만 개의 부품을 적시에 조달하는 정밀한 공급망이 완벽히 맞물려야만 물리적 생산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매크로 생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동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철저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최근 북미의 주요 경제국인 캐나다는 자국의 해양안보 인프라 대체를 위해 약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을 시장에 공식화했습니다. 통상적인 거시 경제 환경이라면 이 정도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자들의 치열한 가격이나 경쟁을 유발하는 강력한 매수자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직된 글로벌 생산 지표는 이 막대한 자본이 오히려 시장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을 수치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막대한 예산을 무기로 복잡한 기술 이전, 과도한 자국 내 생산 비율, 심지어 거시적 군사 동맹에 준하는 비경제적 조건까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서방 국가들의 복잡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며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전통적인 유럽의 거대 제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산업 통계를 분석해보면 유럽 제조업의 근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극단적인 공급망 외주화로 인해 이미 구조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단기적인 원가 절감을 위해 핵심 부품의 생산시설을 제3세계로 이전한 결과 위기 상황에서 산업 생산력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내재적 역량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 기업들은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도 예정된 납기를 수년 이상 지연시키거나 생산 단가가 초기 견적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매수자가 비효율적인 관료제적 절차와 무리한 부대 조건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대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구조를 전면 개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의 신흥 경제 블록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를 위해 자본 투입의 속도를 경제성의 최우선 지표로 삼으며 복잡한 부대 조건보다 확실한 납기 자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는 느리고 조건이 많은 전통적 자본 대신 빠르고 명확한 신흥 자본이 한정된 글로벌 생산 슬롯을 선점하는 자본 이동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거시 수요의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의 첨단 중공업 섹터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 수요를 적기에 소화할 수 있는 산업적 실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한국은 과거 수십 년간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았으며 수직 계열화된 독자적인 부품 공급망과 대규모 생산 도크를 그대로 보존해 왔습니다. 여기에 단위 시간당 건조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공법과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 지표가 결합되면서 경쟁국 대비 최소 30% 이상의 시간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시장에서 시간은 곧 가장 비싼 비용이며 납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 자체가 범접할 수 없는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산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단순히 자산의 감가상각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현재 노후화된 해양 인프라를 교체하지 못해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북미 국가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해상 물동량의 핵심 루트가 위협받는 현 매크로 상황에서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입 기반 경제 구조 자체의 취약성으로 직결됩니다. 반면 신흥 중동 자본은 이러한 지연 비용의 파괴력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자금력을 동원해 한국의 생산 라인을 입도 선매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막연한 청사진이 아닌 2032년 초기 물량 인도 및 2043년 전략 납품이라는 극도로 구체화된 공정 로드맵입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의 제거는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오차 범위가 수개월 이내로 통제되는 한국의 납기 데이터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경쟁국들이 자국 내 조선소를 신규 건조하여 생산하겠다는 이론적 계획을 제시할 때 한국은 이미 가동 중인 설비와 누적된 생산 수치로 데이터 기반의 신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과 램프업 기간의 생산성 저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최근 글로벌 산업 박람회에서 확인된 데이터 흐름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신흥 자본들이 한국 제조품의 스펙을 오히려 비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현상입니다. 과거 선진국 기술의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한국의 시스템이 이제는 게임 체인저급의 성능 데이터를 입증하며 매수자가 그 기술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품질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탄도탄 탐지 및 독자적 요격 시스템을 통합한 소형화 플랫폼 기술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의 방어 효율을 내야 하는 국가들에게 최적의 비용 대비 편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독보적 기술 통합 역량이 단순한 하드웨어 조립을 넘어 수십 년간 축적된 소프트웨어 파워와 극한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분석합니다. 거시 산업적 측면에서 대규모 복합 시스템의 수출은 단발성 거래로 끝나지 않으며 향후 30년 이상의 강력한 경제적 락인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닙니다. 시스템이 인도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전주기 유지, 보수체계 구축, 부속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운용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이라는 거대한 후방 산업 생태계가 뒤따릅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한국형 표준기술 생태계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십조 원의 초기 수주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장기 누적 수익 모델을 한국 산업계에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다시 처음의 북미 국가 사례로 돌아가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조달 실패의 본질은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의 치명적인 지체 현상에 있습니다. 현지 산업 역량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입각해 국내 생산 비율을 강제하는 정책은 최종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합니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최적의 균형점을 무시한 채 외교적 수사학에 매몰된 조건만을 고집하는 사이 글로벌 1급 생산 라인의 슬롯 예약은 이미 마감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 모델링에 따르면 해당 국가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초기 물량 확보 시점은 2030년대 후반으로 밀려나며 안보 인프라의 붕괴라는 치명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대기열에는 자금 집행력이 확실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 데이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 생산 도크에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는 수학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 논리상 계약의 체결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자를 향하게 됩니다. 복잡한 정치적 부대 조건을 달고 수십 번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주체보다 깔끔한 현금 흐름과 명확한 요구사항을 가진 주체가 시장의 우선권을 쥐는 것은 경제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60조 원이라는 겉보기에 거대한 숫자에 매몰되어 자본이 곧 권력이라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있는 한 글로벌 공급망의 냉혹한 타임라인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글로벌 수요 물량의 이동은 단순한 거래처의 변경이 아니라 21세기 거시 경제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입니다. 헛된 자존심과 관료주의적 갑질로는 더 이상 한정된 초고부가가치 생산 라인을 움직일 수 없으며 산업의 실체를 보유한 국가가 가격과 규칙을 결정하는 새로운 룰이 정립되었습니다.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현실인식 없이 구시대적인 조건부 계약만을 고집하는 국가들은 다가오는 인프라 단절 시대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중공업 생태계가 만들어가는 이 거대한 공급망의 재편 흐름이 향후 세계 해양 경제의 패권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지속적인 거시적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요약하자면 60조 원의 거대 자본도 생산 능력이라는 물리적 한계 앞에서는 결코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확인한 경제적 진실입니다. 무리한 요구로 시간을 낭비하던 국가는 납기 지연이라는 치명적 기회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며 빠른 결단력을 보인 신흥 자본이 한정된 공급망의 최종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보다 생산의 실체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기조적인 매크로 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통찰을 얻으셨습니까? 댓글로 객관적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